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협상이 다시금 결렬됐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상전을 할지, 그런 데 대해서 주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없자 아무래도 본격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의 마라톤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요일에 S&P 500의 선물과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S&P 500의 지수의 급락이 예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벤스가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벤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보다는 이란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도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한 2%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아무래도 지금 내일 시장에서 움직일 것이 이 정도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또 S&P 500 지수도 약간 일단 급락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벤스 입장에서 본다면 협상 결렬의 원인을 갖다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신속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단 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데 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이란이 지금 당장 혹은 2년 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의지를 보이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추가 회담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지금 이제 바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다시금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벤스는 우리는 매우 간단한 제안 즉 이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곳을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이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거나 우려했던 대로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본격적인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정책적인 관점을 볼 때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상당한 정치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는 군사행동의 재개라든지 추가 협상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휴전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뿐이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이란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워싱턴이 이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자체가 이란에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하고 있고 이란이 전략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란 징후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지금 이제 미국이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불리하나 트럼프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휴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올렸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란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행 카드는 해상 봉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뉴스를 갖다가 인용했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뉴스 이름은 Just the News라는 그 뉴스 이름인데 이란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는 가진 비자행 카드는 해상 봉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두로를 축출하기 전에 해상 봉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약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갖다 독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담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로서 석유 수입을 차단하면서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이 토요일에 미국이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거부한다면은 트럼프는 자신이 공유했던 대로 테헤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기 위한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미 위태로운 이란 경제를 더욱더 압박하고 중국과 인도의 주요 석유 공급원을 차단함으로써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거의 성공적인 봉쇄 전략을 다시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베네수엘라 봉쇄를 이끌었던 거대한 항공모함 USS 제너럴 포드는 치명적인 화재 이후에 수리와 더불어서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박했다가 현재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서 USS에 에브라함 링컨을 비롯한 다른 주요 해군 함정들과 합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배력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미 해군이 이제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통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24시간 동안에 10척의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척은 국적을 바꾼 러시아 유조선이었다. 그래서 화물이 중국과 인도로 향했는데 일부 선박이 해협으로 돌아온 것도 목격이 됐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란이 완강히 저항한다. 미 해군은 해상 감시망을 대폭 구축해서 해협을 드러나드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카르그 섬을 지나거나 오만 쪽의 좁은 해협을 통과하고 싶다면 미 해군에 문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분석이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벌써 들어가서 다 해버렸겠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JD 벤스 같은 경우에 토요일 늦게 이란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파키스탄을 떠나면서 테헤란이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제시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21시간 동안 성실하게 협상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제시한 그런 승인안의 최종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지금 이란이 지금 이제 해야 될 행동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스는 우리는 매우 간단한 제약, 즉 이해를 위해서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론 핵심 목표는 핵무기 개발 포기다. 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임시 휴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최종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전비해 주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 봉쇄라는 아이디어는 지난주 미국의 최고 군사 전략가 중에 한 명인 제킨 예비역 장군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이 재개되고 이란이 남은 군사 자산을 충분히 약화시킨 후에 미군은 카르그를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욕 칼럼즈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또한 미 해군은 봉쇄를 통해서 테헤란의 수출 생명줄을 차단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지상전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카르게 기반 시설을 보존하면서 물리적인 통제권을 확보한다면 이란의 석유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자기 의지고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농축 우량우림의 저장고를 확보하고 농축 시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지렛대다. 결론 뭐 섬을 점령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지상군을 파견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지금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 있던 그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인 회담 결렬의 원인을 갖다 핵 문제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란의 불신 위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살아남아서 회담이 불투명해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헤란은 수주 간의 분쟁 끝에서 우라늄의 비축량과 핵 프로그램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온전히 보존한 채 벗어났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은 이란의 해군 함정 한 척을 갖다가 격침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 한 척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지금 테헤란은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협상이 결렬됐다. 이란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재자를 통한 외교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체가 한 주 동안 본다면 3.6%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YTD 기준으로서는 아직 0.36%밖에는 안 내려갔다는 거겠죠.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다우도 3.5%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3.05% 그래서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던 폭은 0.27%밖에 되지 않는다. 나스닥 100도 0.53% 정도 하락했고, 자, 미드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갔고, 좀 스몰캡 이런 것들도 YT 기준을 본다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 YTD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보합을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좋은 가운데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 뭐 마소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은 안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안 좋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이쪽이 상당히 안 좋았다. 자, 아무래도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거기다가 테슬라는 아직까지 아무래도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는 안 좋았고, 마소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 속하니까. 자, 그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자, 거기서도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반도체 있죠. 자, 반도체가 일단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그다음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마존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큰 폭의 지금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삭스 있죠. 요거 자체를 갖다 좀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주가 자체가 무너졌다가 가장 빨리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이 요거 있죠. 그래서 메모리 쪽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삭스 지수, 즉 말해서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다 집중을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월요일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요일장이 또 주가가 좀 한번 출렁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주가가 빠질 때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고 반도체가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는 이유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AI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가 5.1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이 올라갔죠. 구글하고 메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다음 컨슈머 시크릿 그런 것들도 올라갔고, 그다음 테크놀로지가 4.7%, 에너지 빼고는 다 올라갔는데 이런 거 중심으로 올라갔다. 즉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술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의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유틸리티, 자, 아무래도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래도 방어주니까, 자, 방어주는 내려가고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던 것이 한 주간의 역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 동안 있어서는 1.8% 상승한 반면에 성장주가 5.14% 큰 폭의 상승했죠. 요번에 일단 기술주 이런 것들이 성장주가 큰 폭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YTG 기준으로서도 좀 하락폭이 많이 좁혀졌다. 1.53% 하락이 되고 있고, 가치주는 1.83%가 상승이 되고 있다. 많이 따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부터 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 그래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것이 성장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드 에쿼티 있죠. 시장 자체가 상당히 다 좋았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보시게 되면 4%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은 더 많이 올라갔죠. 6%. 미국을 제외한 세계도 4.67%, 그다음 디벨 마켓도 4%는 올라갔다. YTD 기준으로서는 거의 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 있다. 다 동반으로 상승했던 것이 한 주 동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브라질 같은 데 있죠. 자, 이런 데가 아무래도 한 주 동안에 7%는 올라갔다. 즉 말해서 원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주가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 YTD 기준 본다 하더라도 30%나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가장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랑스, UK, 젊은이, US 뭐 거의 다가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차이나 빼고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재팬 역시도 지금 9% 정도 YTD 기준으로 상승되고 있고, 자, US는 0.07이니까 거의 뭐 지금 이제 도이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브라질이다. 그래서 원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면 또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까지 한번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 TLT 같은 거 있죠. 20년짜리 지금 이제 채권 있죠. 채권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5일 동안 0.35% 떨어지고 있죠.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금리는 올라갔겠죠.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채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우상향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유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투자는 조금은 지금은 하지 않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많이 올라갔을 때 뭐 4.5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채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커모디티 한번 보시면 골드, 실버, 이런 게 플래티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라갔고, 은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좀 뭐 원재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골드가 올라갔던 이유는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니까 렌민비라든지 아니면 이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달러지수 하락으로 해서 골드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급부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커런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 지수 자체가 1.51% 하락했죠. 그에 반해서 제패니스 엔이 0.17% 상승했고 유로는 1.77, 그다음 브리티시 파운드도 1.92%로서 다른 통화들이 좀 많이 상승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JP모건이라든지 블랙락, 시리, 그다음 존슨앤존슨, 그다음 웰스파고 이런 것들. 자, 거기다가 ASM이 일단 수요일이 있습니다. 체킹하시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있고 TSMC가 Thursday입니다.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다음 찰스 수왑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목요일에 있다. 체킹하실 것은 ASML, TSMC,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20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한 20.9배수 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술주가 이 정도 되고 있을 때는 20배수 정도 되고 있으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여기보다 좀 더 빠진다면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시스템적인 하락인데 이게 단지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다른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 1나누기 PR이 있죠. 1나누기 PR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4.3% 있죠.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 1나누기 PR이 20배수죠. 그러니까 적어도 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하면 5%, 채권에 투자하면은 4.3%니까 훨씬 더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좀 더 주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장에. 자, 그럴 때는 조금씩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가 체킹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든지 있는 분들은 들고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서 팔고 떠날 때는 아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섹터별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체가 20배수 정도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0배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21배수 약간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했던 날짜가 4월 10일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슈머 스태플러스가 22배수, 이렇게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 밑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에너지는 안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원래 자체로서 볼 일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자, 그다음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19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포메이션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체킹해 봐야 될 그런 섹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닝입니다.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냐.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지표도 여기 있고, 석유값도 여기 있고, 모든 게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만큼, 포월드 이익, 지금 앞으로 이익 자체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문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포월드 어닝 있죠. 지금 미래의 이익이 아니고, 과거의 이익이 아니고 미래의 이익이 얼마만큼 될 거냐. 거기다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된 그런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말면 게임 끝나죠.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될 수 있는 이유, 그다음 그런 것들 말고 있으면은 주가가 빠진다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거기다가 배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안 좋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가 자체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이 있죠. 그래서 어닝하고 여기다가 멀티플 곱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건 사람들의 심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화된 수치죠.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사람의 심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닝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괴리가 발생된 때는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0년도 1분기 있죠. 저 그때 일단 실적 발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다.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나가는 것들, 실적이 좋은 데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IT에 일단 이런 것들은 들고 가야 된다. 잠깐 IT 안에서도 반도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삭스 지수 이런 것들은 들고 가야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왔다 해서 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머티리얼스 이야기했죠. 이런 브라질 이런 것들의 원재료가 그 다음 잘 가고 있고, 그 다음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순위 여기 뭐 50% 이상을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들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IT는 계속해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IT를 제외한 거 있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X니까 이게 제외한 겁니다. 제외하고 나서야 오퍼레이팅 프로핏 있죠. 마진 자체를 보게 되면은 2025년도가 이 정도 되고 있는데 2016년도 1분기가 더 떨어진다는 게 마진 프로핏 자체가. 그래서 IT를 제외한 업종들은 더욱더 많이 일단 마진이 좋지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IT 쪽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일단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IT 제외한 것들은 프로핏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의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 2주 연속 상승했죠. 자, 그에 따른 약간의 또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 그거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아무래도 월요일장이 본다면은 좀 하락이 되겠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의 하락이 될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금요일장도 좀 하락이 됐죠.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스토캐스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좀 많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 6,700대라든지 요점대 그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 갭으로 뜯던 라인대로 완전히 파기하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6,700대라든지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뉴스에 따라 또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빠진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주가를 갖다 이제부터 완전히 꺾어서 내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세는 있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매수 관점으로 봐서 우리가 좋은 주식들을 담아가는 관점에서 봐야 될지, 자기 일단 물건을 갖다 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건을 털려면은 좀 고점에 왔을 때, 자, 그럴 때 일부 뭐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고 전량으로 일단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자체가 전쟁으로 인한 지금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그만 하락은 될 수 있겠지만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꺾였을 때 있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꺾였을 때, 자, 그럴 때가 조금씩 더 담아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또 만약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좀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씩 더 담아가자.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팩세스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팩세스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2016년도 1분기 때는 13.2%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실적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좋은 가운데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슬리로 봤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일단 1928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달에는 63%가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1%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 메인은 아무래도 안 좋죠. 세린 메일에서 5월 달부터 거의 다 일단 많이 팝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때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6, 7, 8 좋다가 이제 9월 달 안 좋고,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4월 달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걸 일별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반쯤 있죠. 중반쯤에 좀 내려왔다가 그다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밑으로 갈수록 또 5월달 가까이 오면 또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죠.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별로 보면 아무래도 약간의 중반으로 내려가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좀 되면은 주가 자체가 좀 달리기 좀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무래도 BOJ가 14%, ECB가 14%로서 좀 앞서가는 모양이 있고, BOE라든지 패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물론 요거 자체가 금리가 인하돼야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유가가 계속해서 뛴다면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는 주가가 또 올라가기 힘든
만드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8시 52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핵 문제는 합의되지 않았다. 세계 최정상급의 해군인 미 해군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다. 미군이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모든 선박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어딘가에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런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협박이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 특히 미국의 지도자는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 해군에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역에서 수색이란지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자는 공해상에서 안전한 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중국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란의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발표하는 이란인 혹은 평화로운 선박에 발표하는 누구든지 지옥으로 날아갈 것이다. 자, 이란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들의 나라를 황폐시킨 이 사태를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군도 공군도 그다음 대공포와 레이더도 무용지물이 되었고 호메이니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핵 야구역 때문에 죽었다. 자, 봉쇄가 시작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봉쇄에 동참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란은 이 불법적인 강탈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돈을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원한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무기를 장전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란의 남은 장장들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좀 간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협상에 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라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지금 이제 발언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약속했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불안과 혼란, 고통을 겪고 있다. 기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은 해군 함정 대부분이 기뢰 투하 함정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다. 실제로 기뢰를 설치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선주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 국제 수로를 신속하게 개방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란과의 회담은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20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외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뿐이다. 핵 야망을 갖다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우리가 군사작전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모든 것은 변덕스럽고 다루기 힘들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손에 핵무기가 넘어가서 막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핵무기를 위해서는 뭐 싸울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말해왔듯이 이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딱 두 가지로 하고 보시면 되겠죠. 핵무기.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명분을 찾기 위한 거고,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를 열어야 되는데 그 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일요일 날 또 어떤 식으로 밤에 또 아무래도 지금 이쪽에서 이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바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